감사원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17일에 감사원에서 보도 참고 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향신문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정정 보도 청구,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민형사상 조치 등을 취할 것을 알려드린다. 이렇게 된 게 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뭐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경향신문에 대해서요? 예. 조치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게 보도가 사실이어서 조치를 안 취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도 참고 자료를 냈지만 사실을 파악해 보니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이런 결론이시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그만 판단했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지금 그게 결국은 지금 그 질문 아직 안 하셔서 그러는데 결국은 이태원 참사가 감사 계획에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논란인데요. 그 당시에 그건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회의에 참석했던 감사위원들이 네. 가급적이면 조기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감사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회의록이 최근에 좀 나왔던데요.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그래도 원장님 구체적으로 지금 멘트를 제가 정확하게 제가 워딩을 정확한 맞다 멘트를 틀리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 대의가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 결론이 뭐였죠 그때 회의에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빈 그릇을 하나 얹어놨습니다. 사실은 감사를 하기로 했죠. 아니 그러니까 감사를 하게 되면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조정훈 의원님 계시는데 몇 차례 질문하셨고요. 제가 이태원 감사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 관련된 감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로 했죠. 결론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할 때가 되면 할 의지가 있다. 다만 지금 언제 할든지 그 타이밍, 그 시기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연내에 감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는 맞죠? 그렇게 네? 결론 낸 건 맞죠? 어떻게? 연내에 감사하겠다. 연내요? 예. 그러니까 거기 정확하게는 하반기에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 체계 점검이라는 제목의 어떤 재난 대비 태세, 대응 태세에 대한 감사를 할 때 그때 이태원 참사 사항도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를 두자. 그렇게 해서 논의가 좀 종결된 겁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보도 참고 자료를 완전히 허위를 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요. 이태원 참사 감사에 대해 가지고 사회적 재난 대비 체계 연관 계획이 없다고 그렇게 언론 보도 참고 자료를 내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거예요. 아니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는 했고요. 명시적으로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것을 감사 계획에 확정된 바 없다 이렇게는 얘기했지만 지금 원장님이 방금 그렇게 결론을 냈다고 해놓고는 명시적으로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반기에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점검이라는 그걸 근데 거기에 분명히 내용을 보시면 원장님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감사하기로 한 거 맞죠? 그러니까 하반기에 감사하기로 하는 건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점검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태원 그 참사 관련되는 게 포함된다면서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결된 거는 포함시킬 수도 있으니 그런 빈 그릇을 하나 해주는 거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제가 질문 좀 할게요. 하반기 감사 계획이 곧 내일 확정이 됩니다. 근데 그 하반기 감사 계획에 지금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일단 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1월 달에 그거를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하반기에 감사를 할 겁니다. 참 하반기에 감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하반기 감사 계획 확정이 내일 확정됩니다. 그러면 1월 달 회의를 말라고 합니까? 1년 연간 1월 달에 회의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결론을 내놓고 지금 와가지고 할지 안 할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할지 안 할지 하반기 감사 계획은 늘상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의견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1월 달에 회의할 때 하반기에 하자는 거는 하나만 한 이야기겠네요. 하반기에 진짜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감사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면서 진짜로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해당 국가도 없고 그래서 감사 실시 범위도 없고 원장님 지금 제가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감사 계획은 사실상 없습니다. 1월 12일 날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십시오. 제가 제출을 했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회의록이요? 요구를 했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그거를 보면 회의록은- 우리가 이렇게 아니, 감론을박을 회의록은- 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야 그거를 보면 될 법사에서 거 합의를 아닙니까? 해주시면 여야 합의를 해주시면 뭐 열람을 시키는 종전의 예에 따르겠습니다. 감사기관 보고 합의를 이건하고서는 하고 달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태도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건을 제출하면서도 이런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원이 뭐 복사 이런 감사원이 걸좀 정부 부처에 자제해달라고 할때 한 거고요. 합의해서로 그렇게 합니까? 다 독립된 헌법기관들인데요. 누가 독립당 헌법기관입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니 지금 헌법 한번 읽어보고 오십시오. 자, 유병호 사무총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좀 할게요. 우리 총장님이 지금 2022년도에 유일하게 아까 저 박용진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백지신탁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셨죠. 예. 사실이죠. 예. 2022년도에 공무원 중에서 유일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거 상황은 뭐 모르실 모르고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일합니다. 한 명이. 다만 뭐 팔아먹을 건 다 팔아먹었습니다. 자, 삼성전자하고 뭐 팔아서 뭐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모르겠고요. 저도 하여튼 삼성전자에 제가 무슨 영향을 끼친지 모르겠습니다. 저 질문 중입니다. 좀 듣고 답변하시죠. 회의 때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삼성전자 주식하고 두산에너빌리티 주식을 다 매각을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백지신탁 주식 이거는 안 파셨어요. 이게 백지신탁 안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불법이다 아니다 이거는 지금 소송 중이니까 그게 맡깁시다.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유는 좀 궁금합니다.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불장이 오면 엑시트 하겠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때 의원님들 말씀하실 때 좀 팔 걸 그랬습니다. 더 떨어져 가지고 손해가 좀 막심합니다. 근데 그러면 예. 집사람의 우리말 본질적 지금이라도 들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어깨 활동 때문에 팔 수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나머지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후반부에 이미 4대4로 누가 위헌 법률 심판 제정했는데 그 정도였던 걸 압니다. 이건 어떤 개인의 권익 차원에서 필요 최소한만 남겨둔 거고요. 법원의 판단이 있으면 100% 1심 판단이라도 존중할 겁니다. 1심 판단을 저는 존중해서 뭐 조치할 겁니다. 예, 그리고 저 혼자 때문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한 게 아니고요. 외국 법률에 비해서 너무 심하게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좀 한번 판단을 받아본 겁니다. 사법부에요.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정훈입니다. 사무총장님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불편하지 않으면 잠시 일어나 주시죠. 처장님에 가려서 시야가 안 보입니다. 제가 일부러 불편을 끼쳐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자, 그 회의록을 저희가 좀 읽어보니까요. 좀 객관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사무총장님이 이 안건을 어떻게 보는지는 그건 저는 판단 대상은 제 질문에서는 아니고요. 이걸 하는 과정에서 사무총장님의 그 언어와 방식이 보는 입장에서 따라서는 좀 거칠다 이렇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상사이시고 감사원의 총괄을 하시는 우리 의장님께서 위원장님도 위원님 얘기하실 땐 좀 참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몇 번 하신 게 회의록에 남습니다. 제가 짐작하건대 감사위원들 다 이거 보고 계실 거고 국민들도 보고 계실 건데 감사위원을 사랑하는 그 총장님의 마음은 받더라도 이런 언어와 방식에서 조금 거친 면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감찰조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누구나 이해하실 만한 사연이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원 역사상 용납돼서는 안 될 행위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김새를 쳤기 때문에 제가 이례적으로 참석했습니다. 병원도 그러니까 사개월 전에 예약된 병원도 제끼고 갔습니다. 그 뜻은 공직자로서 저는 귀감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근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에서 단어와 방식이 너무 거치면 오히려 곡해 오해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 점은 표현들을 유념하겠습니다. 의원님. 자정해 주시고 감사위원회 분들하고도 기회가 되시면 그런 기회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원장님 앉으시죠. 네. 아까 그 간담회 얘기로 잠깐 돌아가고요. 네. 저는 좀 큰 얘기부터 시작하면 이번 그 뭐라 그럴까요? 이번 사건 사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왜 이렇게 감사원이 시끄럽지? 이게 정치 뉴스의 중심에 서 버렸지. 양쪽 진영 무조건 찬성하고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 빼고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이 왜 이렇게 감사원이 정치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은 걱정들이 좀 있으세요. 네. 박수 쳐는 국민들보다 걱정하시는 국민이 좀 많은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상처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점은 감사원장님으로서 한번 깊이 고민하시고 조직원들과 함께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지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간담회 말씀을 하셨는데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건 약간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본 회의록 216쪽, 217쪽에서 보면 정 위원 이름이 가명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거기 계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정 위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보고서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실무자, 과장 차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대충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리고 작성해서 오면 우리가 한 번 더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체 다 보는 거죠. 그리고 주심위원께서 그래서 저하고 논의해서 작성하고 간담회에서 한번 전체 컨펌을 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하죠. 이 회의록이 있었고 이걸 아마 감사원장님도 들으셨으리라 짐작합니다. 요 발언할 때 계셨죠. 네. 그러니까 간담회를 주심위원이 제의한 건 알고 계셨죠. 요거 발언 전에요. 아니 전에- 제가 제 질문만 좀 예. 계셨고 또 간담회라는 비공식이라고 인정합시다. 그 절차적 강제성이 없다는 그 간담회라는 절차가 이번 사건으로 처음 생긴 건 아니죠. 감사위원들이 간담회라는 걸 과거에도 했었죠. 지금도 일주일마다 한 번씩 뭐 자기들끼리 차담회 형식으로 뭐 매일 아니, 일주일에 그렇게 한 그냥 번씩 만나서 모입니다. 소꿉장을 하는 그걸 거 말고 뭐 간담회라고 하기도 하고 감사 그렇게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감사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하고 입장을 사무처에 전달한 경우가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간담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사무처도 참석 안 하고 위원들끼리만 모여서 그냥 단순하게 각자의 의견을 저는 처음에 이제 간담회를 한다고 할 때 이 앞에 부분에 좀 논의가 있었는데요. 자, 무슨 처음에 말씀인지 간담회를 알겠습니다. 한다고 할 때 제가 주심이 그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워낙 그 주심이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반대 의견을 제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그건 알겠고 그래서 설명할 간담회를 시간을 제가 하겠다고 드리겠습니다. 하길래 자, 제가 그럼 수석위원과 어떤 의미였는지 내가 잘 몰랐다. 수석이 자, 아니 좋습니다. 뭐 의미는 시간 때문에 알았는데 제가 수석위원과 답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장님. 자, 그러면 제 회의록을 읽어보면 거의 3차례에 걸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아까 말씀하신 기조실장님이란 분, 아까 제 책임으로 했습니다라는 분 한번 어디 누구시죠? 손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요 기조실장님이라고 맞습니까 지금? 지금 저 제1사무차장입니다. 네,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끼리 논의해서 내가 독박을 쓰기로 약속을 하고 나오셨든지 아니면 구태타를 하신 거예요. 아니 저는 제가 제 마음대로 제 한 건 발언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예, 예. 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과정에서 지금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6월 9일이라는 게 뭐 6월 9일날 안 하면 대한민국 망합니까? 6월 9일이라는 결정을 지키기 위해서 IT 시스템을 바꿔서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을 뚫어버리자라는 결정을 하셨어요. 예, 예. 이건 구태타예요. 이 과정을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셨어요? 네. 감사원장이 오케이 하셨어요? 그렇게 네. 하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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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감사원장 결정이네요. 그럼 감사원장님께서도 이 과정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걸 좀 이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적인 간담회가 비록 절차적 강제성이 없더라도 과연 6월 9일이라는 마감을 지키는 게 중요한지 조금 더 절차적 시간을 끌어서 모든 감사위원이 동의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내서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한지 이 사단을 내신 거예요 지금. 왜 구태여 그렇게 IT 시스템까지 급하게 바꾸면서까지 이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지난 10월 때부터 감사원 외부 감사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셨고 네, 예. 원장님이 계속 지금 요구하고 있다 하셨습니다. 네.
언제 주실지 모르겠지만 국정감사전까지 줄 수 있으십니까? 대안에 대해서 나름 나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솔직히 뭐 뾰족한 대안이 없어서 하여간 지금 그 국정감사 전까지 나름대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답을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위원장님 예, 절차적 쿠데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한번 그 말씀하시죠. 간담회를 뭐 회의록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사실 주심위원이 어느 정도 회의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간담회 얘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뭐 간담회도 안 거치고 그냥 주심위원한테 맡깁니다. 근데 워낙 이거는 주심위원이 전부 반대 의견을 냈고 사실은 그 안건이 지금 살아남은 안건들은 4표, 5표의 의견을 가진 위원들이 동의해서 살아남은 겁니다. 거기에 주심위원은 한 표도 던지질 않았습니다. 한 표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서 주심위원이 열람권이 있기 때문에 뭐 나름 이제 주심위원을 배제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처음으로 제안했던 거는 수석위원과 주심위원과 본부장이 이 안건을 어떻게 잘 논의해서 정리할지를 한번 방안을 상의해봐라 이렇게 처음에 제안을 했고요. 그 뒤에 계속 다른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간담회를 거쳐 주심위원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건 저희들 진상조사의 한 파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계속해서 했는지 처음부터 저를 제척하려고 처음에 회의 시작하면서 제척 얘기를 시작했고 맨 마지막에 최종적인 수정 안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간담회라면 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없이 6명에서 하겠다는 그런 의도의 간담회를 계속 하겠다고 왜 제안을 했는지 그거는 한번 좀 저희들이 좀 진상조사에서 밝혀볼 생각이고요. 사실은 간담회라고 하는 거는 제가 처음에 이해하기는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저도 위원을 4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장까지 와서 지금 한 5년 반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어떤 이런 수정 의결이 됐을 때 각자 보통 다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한테 하지만 이렇게 다 여러 사람이 보도록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사무처에서 일일이 수정안을 들고선 찾아다니면서 동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위원들이 자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사무처에서 수용할 부분과 안 할 부분을 다시 또 검토를 해서 다시 가서 내락을 받는 이런 형태로 지냅니다. 그런데 6명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주심위원이 간담회를 한다고 했길래 저는 참 진짜 선의로 다 있는 데서 각각의 수정안이 1차 안이 수정안이 온 거를 토대로 해서 각각의 의견을 주면 사무처가 그걸 같이 앉는 자리에서 듣고 메모를 해서 수용할 부분 아닐 부분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또 사실과 틀리거나 뭐 법리가 안 맞거나 증거료가 뒷받침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은 그 자리에서 논의를 해서 이건 안 됩니다고 의견 개진을 할 거고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안건을 정리하자는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6월 7일 날 1차 안을 보고 쭉 한 바퀴 돌고 났더니 위원들을 반영해서 2차 수정안을 만들어서 6월 8일 날 아침에 위원들한테 전달을 했는데 위원들이 간담회를 한다고서는 그 수석위원회 소집을 했다 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11시에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다가 한 위원 때문에 1시로 넘어갔는데 1시 반인가부터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3시쯤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7시 반, 한 거의 8시까지 갔다는 겁니다. 당연히는 저는 사무처가 들어갔을 걸로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 처음에 논의하다가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한번 일단 1차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무처에다 전달을 하려는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서 거의 뭐 문안 수정까지 그냥 그 작구 수정까지를 하면서 뭘 듣고 빼고 이런 거를 논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안을 그날 8일 날 저녁에 뭐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그래서 저한테도 전화로 수석위원회에 연락을 주고 그래서 저도 그 연락을 받고 사무처에서 그럼 가서 잘 정리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전적 때 사무처로부터 전화로 보고를 받기를 도저히 이거 합의안이라고 준 안을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월 9일 날 넘어가게 된 거고요. 6월 9일 날 그리고 6월 9일이 1시에 다를 수 없다는 건 존중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IT 시스템을 아니 그러니까 좀 말씀을 마저 조정훈 의원. 예. 그래서 6월 9일 날이 이미 벌써 제도위원회에서 또 얘기를 했고 제가 그 다음 날 사실은 뭐 G20 감사원장 회의 때문에
좀 출국하기로 돼 있었고요. 또 위원 중에 한 사람은 또 일요일 날 해외 출장 계획이 잡혀 있어서 그 다음 주에 저를 포함해서 두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고 저는 일주일 동안이고 그 한 위원은 한 7, 8일 됩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다다음 주에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그런 상황이 그러면 결론이 못 낼 것 같아서 6월 9일 날 시행을 하자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6월 9일 날 아침에 상황을 들어보니까 도저히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침에 그 관련자들 회의를 소집을 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진짜 그 주심위원이 계속 열람을 안 하게 되면 그러면 계속 이걸 시행을 못 하고서는 이게 지금 못 하게 되는 거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냐. 그랬더니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지도시장 얘기한 식의 어떤데 그런 방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제가 그 자리에서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 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모든 사람의 합의를 원해서 나가기는 어렵다. 두 사람이 너무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원래 이게 안이 4표 대부분이 4표입니다. 4표인데 5표인데 4표 정도의 수용을 된 안이기 때문에 그 수용한 사람들, 동의한 사람들의 의견만 합치가 되면 이거는 위원회 의견 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그 수용이 된 안이 형성이 되면 그럼 바로 시행을 해도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분명히 제가 방침을 줬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아마 사무처에서 계속 그 3차 수정안을 가지고 6월 9일 날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또 일부 또 얘기하는 거 수용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 3차 수정안이 완성이 된 걸로 그래서 그걸로 해서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오히려 이 지금 그 주심위원 그날 만약에 시행이 그렇게 6월 9일 안 되면 무슨 사단이 나냐. 사실은 그날 시행이 되는 걸로 기자들도 다 알고서는 2시부터 와서 대기하고 있었고 전현희 전 위원장은 1시에 1인 시위를 저희 원에 와서 했습니다. 부당하다. 그리고 1인 시위도 하고 5시에 다시 온다는 얘기도 저는 진짜 5시에 다시는 안 온 것 같은 한데 하여간 그런 얘기도 듣고 1인 시위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고 계속 보도가 자꾸 내부 자료들이 바깥으로 흘러나가면서 잘못된 보도들이 자꾸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까 유상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전혀 제가 6월 2일 날 아침에는 어떤 걸 봤냐면 YTN에서 저는 회피도 안 했는데 제 스스로 회피를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6명이 전부 동의하에 전부 전체 불문됐다. 그리고 전현희 전 위원장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저 6명의 위원들한테 경의를 표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런 보도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금요일 날 확정 못 되고 또 저를 포함해서 두 사람이 해외 나간 관계에서 계속 일주일 이상 이 상태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지연이 되면 온갖 억측이 무성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그 상황으로 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분명히 감사위원회 의결 정족수인 4표를 확보할 정도의 위원들이 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한 분위기라면 이거는 설사 주심위원회 열람 버튼을 안 눌렀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시행하는 것이 우리 원을 위해서 네.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네. 겁니다. 김의겸 의원님. 감사원장님이 말씀하시기에 6명의 감사위원 가운데서 아니 2명 김의겸 의원님 저한테 말씀하시면 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들리지 않습니까? 네. 6명 중에서 2명이 끝까지 반대를 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조은석 감사위원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성명불상의 감사위원도 조은석 감사위원과 의견을 같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지금 사무총장이 주도하는 또는 감사원장님이 주도하는 의견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사단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지금 온 국민이 바라보는 이 상황에서는 이 문제가 지금까지의 수준과 단계를 훨씬 뛰어넘는 사안으로 발전했다. 제가 그래서 조은석 감사위원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의 한 분, 끝까지 반대를 하셨던 한 분, 그래서 두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만간 법사위원회를 열어서 출석하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두 분도 지금 이 방송을 안 보고 계시겠습니까? 관심이 안 많겠습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죠.
자, 간사님들 잘 협의해 보십시오. 장동혁 의원님. 예, 법원행정처 차장님, 네. 법관 생활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법관으로만 한 30년 가까이. 30년 정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년간 법관 생활 하시면서 요즘같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됐던 적이 또 있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요즘이 더 어쨌든 간에 중립성에 대한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대법원에서 우리 박형수 의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선고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 판결 알고 계시죠? 네. 이에 대해서 정치권의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대법원에서도 차장님께서도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셨고 비판을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파기환송돼서 지금 다시 항소심 2심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판결의 내용을 떠나서 차장님 보시기에 이 판결 선고한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거나 유감스러운 부분은 없으신가요? 제가 관여하셨던 대법관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1심은 2010여 년 전에 시작됐고 상고심에 대법원에 온 것도 한 2017년이어가지고 한 본격적으로 막 여러 가지 보고서를 통해서 논의한 게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오래됐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한 달이나 두 달만 조금 더 고민하면서 선고를 늦췄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결정이 내려진 시점에 대해서도 저는 매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날은 결정을 한 날은 매우 정치적으로는 의심받기에 충분한 날이었고요. 중요한 건 신문이 끝나고 그 주에는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례적으로 그 다음 주에도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혔던 금요일 날 예고도 없이 당겨서 결정을 했습니다. 오히려 뭐 결정을 하려고 했다가도 미뤘어야 될 그 시점에 굳이 알리지도 않고 당겨서 결정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매우 많은 또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저는 판결하거나 결정하는 것도 제가 법관을 시작할 때는 판결 결정이 미리 다른 사정 고려 없이 예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 사정이 변경돼서 오해받을 만하면 저희 선배들은 그 선고기나 결정 기일을 미루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현재 사법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얼마 전에 기사에 났습니다마는 재판 절차의 정치화, 즉 재판 기간이 정치적인 사안에 따라서 재판 기간을 달리하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부도 저는 많이 정치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판결 내용의 정치화까지도 이제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지금 현 대법원장에 대해서 수사 선상에 올라오는 이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됐던 대법원장의 발언은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수리와 관련해서 지금 탄핵하자고 절에 설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말을 듣겠느냐 말이야. 이 발언입니다. 처장님께서 노란봉투법 판결에 대해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졌을 때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우려하셨습니다. 외부에 의해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사법부의 독립성은 사법부 구성원들이 스스로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대 대법원장이었던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께서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너무 심적인 고통을 받았던 나머지 한국 전쟁 때 다쳤던 한쪽 다리를 절단해서 그
그 모습을 보고 어느 대법관 출신 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족에 의지한 채 집행위를 짓고 한쪽으로 기운 그의 모습은 병들기 시작한 사법부의 모습 그대로였다.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우리 선배들이 힘들게 지켜왔던 사법부의 독립성이 사실 암울한 시기에 우리가 법원이 부끄러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법원 내에서 스스로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서 어느 정도 사법권의 독립이 지켜졌는데 지금 다시 가인 김병로 우리 초대 대법원장의 그 집행위를 짓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처럼 사법부가 그대로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판결을 비판하기 전에 그리고 지금의 대법원을 비판하기 전에 저도 법관으로 있을 때 저도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지 못했던 잘못이 있는지 저도 돌아보겠습니다. 저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에서 정치권을 향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사법부 스스로 독립을 지키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께서 하셨던 말씀을 마무리로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실을 보면 세상의 모든 권력과 금력과 인연 등이 우리들을 둘러싸고 우리들을 유혹하며 우리들을 바른 길에서 벗어나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내 마음이 약하고 내 힘이 모자라서 이와 같은 유혹을 당하게 된다면 인생으로서의 파멸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존엄성으로 비추어 보아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이 무거운 말씀을 오늘 법원 가족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